안녕하세요. 에드엔 선생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미국 여름방학,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면 좋을까요? 아이들은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. 여름방학 되면 바빠요. 아주 캠프 가야 되는 애들, 그 다음에 또 학원도 가야죠. 또 어디 멀리 또 보딩 캠프도 많이 가고, 고등학생 되면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할 거나 사회 경험 해보느라고 하는 인턴십, 잡 이런 부분들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바쁩니다. 선생님, 네. 몇 가지 꼭 짚어야 할 리스트, 어떤 것들인가요? 네, 하지 않아야 될 리스트로 챙겨 드릴게요. 왜냐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꼭 기억했다가 이거는 피해야지 하는 거지 알려드리고 싶어요. 스케줄이 습관이 망가지면 안 돼요. 옛날에 기억나세요? 우리 여름방학이면 방학 숙제 첫 페이지가 시간표 만드는 거예요. 그죠? 언제 일어나서 언제 잠자고 하는 시간표들.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도 그래요.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 가던 거가 이제 풀어져서 엄마 아빠 일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 아무것도 컨트롤 없으면 이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습관은 망가지게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어떤 계획이든지 습관이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. 꼭 아이들을 학원 보내고 어떤 캠프 보내야지만 습관이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에요. 글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? 왜냐면 집집마다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이나 아이들이 나서서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되 제가 하나 추천드리면 아이들한테 하루하루에 끝내야 될 타스크 같은 거를 딱 주셔서 그날이 잘 끝냈을 때 꼭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리뷰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스케줄을 돌리게 해주시면 80일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잘 클 것 같아요. 자기 스케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되고 학교 가는 것도 자기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다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거는 스케줄이 너무 빽빽하면 안 돼요. 여름에 아이들 스케줄들 같이 많이 만들고 그럴 적에 스케줄 만들다 보면 아이들이 학원에 8시 반에 와서 6시까지나 스케줄을 꼬박 넣어달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.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내려놓으시고 집에 갈 때 이제 데려가셨으면 싶은 생각인 거죠. 그런 경우에 참 스케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 많이 되거든요. 아이들이 그 시간 다 공부하고 수업으로 8시 반부터 6시까지 차면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녁 먹고 나서 밤에 늦게까지 숙제하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학원에 오고 이제 이러면 이제 학교 시작하면 쉬고 싶어요.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쉬고 싶겠죠?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스케줄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한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 부분이 많아요. 중간에 아이들 좀 쉬어가게 하고 싶은 왜냐면 어머님께 엄마 아빠가 데려다 놓으시고 픽업하는 스케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운동하는 애들 그죠? 운동하는 학생들은 이 빽빽한 스케줄 정도가 대단해요. 아침 새벽에 운동하고 그리고 학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어떤 부모님들 또 수업 또 놓으시는 부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이게 피지컬리 애들이 견뎌내질 못할 만큼의 스케줄이에요.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집중해야 되는 동안에는 자게 되지 않을까요? 결국은 결과라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스케줄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스케줄 전체 짜실 때 욕심 너무 내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거 공부 딱 하려고 마음먹었던 일들은 자기가 스스로 잘 정리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 연습 계획까지 같이 들어간 스케줄이면 참 좋겠습니다. 거기에 휴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화가 있어야 여름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을까? 잘 배웠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스케줄 엄마 아빠하고 그런 스케줄 짰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은 너무 어려운 공부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방학 때 너무 어려운 공부로 아이들이 자신감을 놓치게 되면 다음 학년에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못 가져요. 너무 어려운 공부를 시킬 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실수가 어려운 거 여러 번 반복하면 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. 근데 아이들은 똑같은 공부를 2번 안 하려고 그래요. 똑같은 걸 2번 배워서 귀에 익숙해지는 건 공부가 아니거든요. 어떤 공부든지 아이들이 할 만한 데서 시작해서 자기께 완벽하게 되면 그거는 내내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. 컴피티션 매트라는 거 부모님들한테도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화두가 된다고 할까요? 그렇게 되는 그런 토픽들이에요. 수학을 좀 깊이 있게 가르쳐야겠다. 수학을 곧잘 하는 것 같은데
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토픽이 컴피티션 매스예요. 근데 컴피티션 매스는 일반 수학하고 다르거든요. 그거는 문제를 아주 문제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그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 컴피티션 매스 배를 안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컴피티션 매스를 많이 풀어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. 게다가 이런 거를 온라인 수업으로 그냥 계속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건 안 돼요. 왜냐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배웠다라고 하는 걸로 아이들은 그 그림을 갖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걸 하려고도 안 하고 그럼 그거보다 쉬운 걸 하려고도 안 해요.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아이들의 그 실수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는 거죠. 수학은 빌딩 블록이라고 하잖아요. 차근차근히 시작해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면 더 잘해지는 게 수학이거든요. 그래서 수학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, 과학은 또 달라요. 과학은 좀 어렵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방법을 잘 배우면 아이들이 그걸 써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. 너무 어려운 과목으로 도전시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이와 상의를 거치지 않은 계획은 안 됩니다. 아이들은 뭐를 자기가 하는지를 잘 알아야 퀄리티를 만들어낼 거예요. 결국은 이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기 포텐셜을 쭉 끌어내는 거잖아요. 그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여름방학을 같이 계획하고 여름방학이라는 이 긴 시간들을 잘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뭐 하는지 잘 알고 그 다음에 하는 것마다 어떤 퀄리티를 내는 그 연습을 여름방학에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것들로, 그리고 자기가 이거는 왜 해야 되겠다 하는 동의할 수 있는 것들로 스스로 어떤 퀄리티를 내야겠다 계획하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은 계획을 학년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? 학년마다 계획은 다 다르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부분들을 위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. 어쨌든 방학은 다음 학년을 위한 거에 준비니까 다음 학년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내용들 이외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더 넣을 수 있게 그렇게 균형 잡힌 시간들을 계획해야 되겠습니다.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카멘트에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다음번 시간에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